일제시대 별난사, 단식투쟁으로 얻어낸 승리, 암태도 소작쟁에. 암태도 소작쟁에는 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 사이에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면에서 일어난 소작쟁의인데, 암태도는 암태도 인물들의 사유지로 수탈되어 온 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조선인 지주인 문제철, 천우빈, 그리고 일본인 지주인 나카시마 세이타로 세 지주가 암태도 땅을 삼분하고 있었는데, 문제철은 중추원 직책까지 맡는 친일파로 사업을 불린 신흥자본가였습니다. 문제철은 암태도뿐 아니라 자은도 등 오늘날의 신안군 지역의 도서와 전라도, 본토의 고창군 등지에 755정보의 대토지를 소유했는데, 그 가운데 암태도의 소유한 땅은 논이 98정보, 밭이 42정보였습니다. 1920년대 총독부의 점이가 정책으로 손해를 본 지주들은 소작료를 올려 손해를 보충하려 했는데, 특히 문제철은 암태도 소작료를 보통에 5할에서 7에서 8할까지 끌어올려 원성이 컸습니다. 암태도 소작농들은 1923년 8월 추수를 앞두고 서태석의 주도로 암태 소작인회를 조직하고 소작료를 4할 이하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추수 거부, 소작료 불납으로 맞섰습니다. 지주 측은 목포경찰서에 일본 경찰들을 동원해 강제로 소작료를 징수하려 들었으나 큰 성과가 없자 소작농들을 개별 회유, 협박했지만 소작인회는 자체 순찰대를 조직해 대항하며 1924년 봄까지 소작료 불납을 계속했습니다. 1924년 3월 27일 소작인회는 면민대회를 열어 5월 15일까지 문제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암태도의 문제철 아버지 송덕비를 파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철은 폭력배를 동원해 면민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소작농들을 습격하는 것으로 이 요구를 묵살했고, 지주와의 싸움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소작인회는 선밖에 언론, 노동단체에 호소했습니다. 1924년 4월 15일 전조선 노동대회 대표를 파견하기도 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모두 실패하고 분개한 소작농들이 4월 22일 송덕비를 파괴했는데, 송덕비 파괴 과정에서 지주 측과 소작인회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소작농 50여 명이 일본 경찰에 잡혀가자 그동안 뒤에 빠져있던 암태청년회와 암태부인회가 쟁의에 참여해 소작쟁의가 암태도 전 주민의 일로 발전했습니다. 6월 2일 제4 면민대회를 개최해 목포로 나가 항쟁할 것을 결의하고 6월 4일부터 8일까지 소작농 400여 명이 목포경찰서와 목포법원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이고 7월 8일부터는 600명이 법원 앞에서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암태면민들은 구속자들을 풀어줄 때까지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단언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과 낮으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도 아사동맹은 16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일 목포 문제철의 집 앞에서 시위하던 31명이 검속당하기도 했는데, 죽음을 불사한 암태면민의 두 차례에 걸친 투쟁은 전국에 큰 반향을 일으켜 각지에서 암태 소작인의 동정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목포 청년회, 하동군 노농연합회, 장성군 노농공조회, 완도군 소환노농연합회 등 수많은 단체에서 후원금을 보내왔고, 조선노농총동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함께 동정연설회를 개최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암태도 쟁의가 서울과 평양 등으로 번져 여론을 일으킬 기미가 보이자 일제는 확산을 막으려고 중재에 나서 목포경찰서장실에서 문제철과 소작농 대표가 다음과 같은 타협을 보았습니다. 지주 문제철과 소작인회 간의 소작료는 사할로 약정하고 지주는 소작인회에 일금 2,000원을 기부한다. 1923년의 미납소작료는 향후 3년간 분할 상환한다. 구금 중인 쌍방의 인사에 대해서는 9월 1일 공판정에서 쌍방이 고소를 취하한다. 도괴된 비석은 소작인회의 부담으로 복구한다. 이렇게 쟁의는 소작농들의 승리로 일단락되지만 9월 18일 구속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소요죄 및 상해죄가 적용되어 서태석, 김현태, 손학진, 박필선, 김문철, 김문재 등 12명이 징역 2년부터 6월까지를 선고받았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의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갈등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암태도 소작쟁의는 3.1 운동 이후 거세게 일어난 민족운동의 흐름 속에서 전개된 것입니다. 또 여러 민족운동 단체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식민지 체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의 하나였는데, 암태도 소작쟁의는 인근 섬 지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1924년 지도를 시작으로 1925년 도초도, 자은도, 1927년 매화도에서 소작료 사할을 요구하는 소작쟁의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쟁의가 끝난 뒤인 1929년 문제철은 박보경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벼 200가마, 보리 100가마, 누룩 50동을 자금으로 내놓은 것이 독립운동 참여로 인정받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중추원에서 직책을 맡으며 여러 친일 단체에서 활동했는데 1941년 문태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한 것이 민족교육운동으로 인정받아 1993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사위를 주도한 서태석은 3.1운동 당시 태극기와 경문을 붙이는 등 적극 참여하다 붙잡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8년간 암태면장으로 활동하며 암태도 소작쟁이를 주도했습니다. 이후 각종 농민운동과 조선공산당 활동 등에 참여하다 여러 번 감옥살이를 했는데 결국 계속된 투옥으로 건강이 약해졌고 투옥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에 걸려 고생하다 1943년에 사망했습니다. 서태석은 공산당 경력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사후 60년이 지난 2003년에야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신안군은 지난 2023년 암태도 소작쟁의 발발 100주년을 맞이해 서영선 암태 소작쟁의 100년을 기억하다를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와 연계한 시군 기념 전시로 암태 소작쟁의 100주년 기념 전시관에서 했습니다. 평소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심을 두고 시각예술 작품으로 창작해온 서영선 작가가 옛 미국 창고에서 암태도 소작쟁이를 기록했는데 소작쟁의 의미와 연결되는 옛 미국 창고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일제시대 별난사로 단식투쟁으로 얻어낸 승리인 암태도 소작쟁이였습니다.